그러니까요. 시작하기로 하겠습니다. 아까 말씀드렸듯이 코로나 때문에 너무 고생들이 심하니까 오늘 최대한 간단하게 하는 거로 하겠습니다. 이제 우리가 지금 강조하고 있는 부분이 영어가 위치어이기 때문에 공식에 의해서 해석할 수 있다라고 하는 걸 계속 강조를 하고 있는데요. 그 공식을 어떻게 대입할 것이냐라고 하는 기초적인 약속을 오늘 얘기를 할 거예요. 그래서 오늘은 이제 문장을 다음 시간부터 이제 문장을 직접 이제 보게 될 건데요. 그 전에 문장을 봤을 때 어떻게 이걸 공식에 맞춰서 끊을 것이냐라고 하는 거에 대한 규칙, 이걸 오늘 얘기를 할 겁니다. 완전히 그 해석에 익숙해지기 전까지는 이 공식을 철저히 지켜 주셔야 된다는 거 꼭 기억해 주시고요. 일단 그 사람이 생각은 빛의 속도로 하고 3차원, 4차원적으로 생각을 한다고 그랬죠. 그런데 그 생각을 말로 표현하는 것은 문장이라고 하는 형태를 통해서 표현을 하게 되는데, 이 문장은 1차원적으로 일렬로 단어들이 나열되는 구조를 가지고 있다고 그랬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생각은 3차원, 4차원으로 하고 또 그 문장은 1차원으로 되는 것 때문에 미스매치가 발생하죠. 그래서 이러한 미스매치가 발생하는 것을 최소화하기 위해서 발생하지 않을 수는 없어요. 3차원의 생각을 1차원의 문장으로 표현을 하다 보니까 미스매치가 발생을 안 할 수는 없는데, 그거를 최소화하기 위해서 뭐가 필요하다? 구조가 필요하다는 거죠. 그래서 그 구조를 뜯어보는 것이 공식이다 라고 얘기를 하는 거고, 그 공식에 대한 약속을 오늘 이제 얘기를 할 겁니다. 문장의 성분은 크게 4가지로 얘기할 수 있어요. 우리가 단어의 그 구성 성분을 우리가 품사라고 얘기를 할 때, 품사도 구조 분석에서 4가지만 필요하다고 그랬죠. 명사, 동사, 형용사, 부사, 이렇게 4가지만 필요한데, 부사 중에서 특히 역할이 워낙 빈번하게 나오고 크기 때문에 전치사와 접속사를 분리를 해내서 4+2 구조로 간다, 이제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요. 문장 성분, 어휘의 성분도 4가지로 구성됩니다. 4가지로. 그 4가지를 한번 보면, 첫 번째 주어는 우리가 품사는 뒤 끝에를 사로 붙여요. 명사, 동사, 형용사, 부사, 이런 식으로 사로 붙이죠. 그런데 역할은 끝을 어로 붙여요. 그래서 주어, 서술어, 보어, 목적어, 이렇게 끝나는 말을 어로 붙인다. 그래서 주어는 그 문장의 주인이 되는 역할을 하는 게 주어다. 서술어는 주어의 행동 또는 상태를 나타내 주는 말을 서술어라고 한다. 보어는 주어나 요 뒤에 나오는 목적어의 상태를 보충 설명해 주는 것을 보어라고 한다. 그리고 주어의 행동 대상이 되는 것을 목적어라고 얘기를 한다. 행동의 목적이 된다고 해서 목적어인데, 사실은 보다
협의로 보면 대상이 되는 게 더 맞는 말이죠. 사실은 목적이 되는 말이라고 하는 거는 뭐 틀린 말은 아닌데 그 말보다는 대상이, 행동의 대상이 되는 게 사실은 더 맞는 말이에요. 북한 문법에서는 그래서 이걸 대상어라고 얘기를 해요. 그러니까 우리 남한 문법은 목적어라고 얘기를 하지만 북한 문법은 이걸 대상어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실제로는 대상어가 목적어보다는 더 친근한 말이죠. 사실 왜 그러냐면 행동의 대상이라고 하는 거지, 행동의 목적이라고 하면 상대적으로 조금 더 어려운 말이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죠. 그 다음에 역시 이 4개 플러스 하나를 더 가지고 갈 건데, 그게 뭐냐면 수식어라는 거예요. 이 수식어는 실제 성분은 아니에요. 성분은 아닌데 이 앞에 성분이 되는 것들, 예를 들어서 주어, 서술어, 보어, 목적어, 이런 성분이 되는 것들을 꾸며주는 역할을 수식어가 한다. 그러니까 실제 문장의 기능이나 역할 또는 성분은 아닌데 이 수식어가 빠지면 너무 밋밋해져요, 말이. 그래서 실제 수식어가 빠지면 우리가 그 좀 뭐 반은 우스갯소리 반은 진담으로 하는 안고 없는 찐빵이 되는 거죠. 이 안고 역할을 수식어가 해준다 라고 생각을 하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품사와 문장 성분, 그러니까 역할이죠. 이 역할과의 관계를 한번 살펴보면 주어는 오직 명사만이 주어가 될 수 있어요. 명사가 아닌 거는 주어가 될 수 없다. 그러면은 문장의 맨 앞에는 명사가 올 수밖에 없죠. 왜냐하면 문장의 주인이 문장 맨 앞에 오기 때문에. 자, 다시 한번 얘기하는데, 한국어는 정황어라고 해서 조사나 어미를 붙여서 그 어휘의 역할을 규정하죠. 그렇기 때문에 어디에 오든 상관없이 앞뒤 상황을 보고 아, 이게 주어구나 라고 하는 것을 알 수 있죠. 내가 간다, 원래는 이렇게 표현을 해야 되는데 가고 있다, 내가, 이렇게 해도 한국말은 다 통해요. 왜냐하면 조사나 어미 때문에. 그런데 영어에서는 그게 안 된다는 얘기죠. 영어에서는 무조건 맨 앞에 있는 명사가 주어예요. 그래서 이제 우리가 아까도 얘기를 했듯이 영어를 위치어라고 한다. 왜? 어휘가 어느 위치에 있느냐에 따라서 역할이 달라지기 때문에 이렇게 얘기를 한다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주어는 명사만이 주어가 될 수 있기 때문에 맨 앞에, 문장의 맨 앞에 오는 품사는 명사만이 될 수 있다. 그래서 이거를 우리가 n이라고 표시할 거예요. n. 명사는 noun이라고 해서 n이라고 표시를 할 거고요. 또 주어는 subject라고 해서 s라고 쓸 거예요. 이 품사를 나타낼 때는 n으로 표시하고 역할, 기능, 성분을 나타낼 때는 s라고 표현을 할 겁니다. 그 다음에 서술어는 주어의 동작을 나타내는 게 서술어라고 얘기를 했는데, 한국어에서는 문장의 동작을 나타내는 방법이 3가지라고 그랬죠. 당연히 동사가 동작을 나타내죠. 그 다음에 상태를 나타내는 형용사가 있어요. 예쁘다. 한국말에서는 예쁘다가 서술어가 되죠. 네.
그래서 상태를 나타내는 뭐가 된다? 형용사가 서술어가 된다. 그리고 명사에다가 어미를 붙여서 서술어를 만들 수 있어요. 다 이런 식으로 뭐뭐이다 하다 다 라는 어미를 붙여서 서술어를 만들 수 있어요. 그러나 영어에서는 오로지 동사만 서술어가 된다. 영어에서는 동사만 서술어가 돼요. 그래서 끄트머리를 다 라는 말로 끝내면 영어에서는 무조건 동사입니다. 한글에서는 형용사도 다로 끝날 수 있고 형용사 원형이 다예요. 그죠? 우리가 같은 이라고 통상 형용사를 같은 이런 식으로 표현을 하지만 실제 원형은 같다죠. 그죠? 그렇기 때문에 형용사를 우리가 다로 끝내는 게 원형이란 말이죠. 그렇지만 다시 한번 얘기하는데 영어에서는 다로 끝나는 건 동사만 가능하다. 그래서 얘를 서술어라고 얘기를 한다. 서술어는 이렇게 s처럼 따로 표현을 안 할 거예요. 서술어 동사를 be라고 표현을 할 겁니다. verb라고 해서 be라고 얘기를 할 거고, 영어에서는 오로지 동사만 서술어가 되기 때문에 서술어를 따로 표시를 안 하고 그냥 be라고 표시를 할 거다. 그 다음에 보어는 원래는 명사가 돼야 되는 거죠. 왜냐하면은 명사하고 동사만이 성분, 기초 성분이니까. 그런데 여기에 형용사가 끼어들어와 있어요. 형용사가. 그래서 이 형용사가 보어 역할을 할 수 있다. 보어는 언제 나타나죠? 주어를 보충 설명하거나 목적어를 보충 설명할 때 보어가 나타나는데, 이 보어 자리에 명사 또는 형용사가 쓰일 수 있다. 우리가 형용사는 어떻게 표시하느냐 하면 중괄호 하고 중괄호 가운데 소문자로 A 이렇게 표시할 거예요. 그럼 이걸 우리가 형용사라고 읽으면 돼요. 그 다음에 목적어가, 이 목적어는 뭘 목적어라고 한다겠죠? 주어의 행동 대상이 되는 걸 목적어라고 한다. 이 목적어는 우리가 object라고 해서 O라고 표현을 할 거고요. 목적어는 오로지 명사만이 목적어가 될 수 있어요. 그래서 명사는 우리가 N 이렇게 표현을 할 거예요. 이 앞에 보어를 빼놨네요. 보어는 컴플리먼트에서 C라고 표현을 할 겁니다. 그러면 자, 이제 문장 성분 지금 다 나왔어요. 주어는 S라고 표현을 할 거고, 서술어는 동사만이 서술어가 되기 때문에 서술어 자리에도 그냥 V라고 표현을 할 겁니다. 그 다음에 보어는 C, 목적어는 O라고 표현을 할 거고, 명사는 품사로 볼 때 명사는 N, 동사는 서술어와 함께 V, 그 다음에 형용사는 중괄호 소문자 A 이렇게 표현을 할 거다. 그 다음에 부사는 수식어, 명사를 수식하는 건 형용사, 그리고 명사를 제외한 나머지를 수식하는 건 부사라고 했는데, 부사는 소괄호에다가 AT 이렇게 표시할 거예요. 요 형용사를 표시하는 A는 objective라는 뜻이고요. 요 AD는 adverb라는 뜻이에요. 동사를 보충해 준다 해서 adverb라고 얘기하는 거죠. 이렇게 표현을 한다. 그러면은 이제 구체적으로 어떤 식으로 이제 우리가 문장에서 이게 표현되는지를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기본적으로 우리가 꼭 기억을 해야 될 것이 뭐냐면, 특정 성분에는 특정 품사만
놓일 수 있다라고 하는 거 조금 전에 봤죠? 주어는 명사만 될 수 있고, 서술어는 동사만 될 수 있고, 보어는 명사와 형용사만 될 수 있고, 목적어는 오로지 명사만 될 수 있다. 명사를 수식하는 말은 형용사만 될 수 있고, 명사를 제외한 나머지를 수식할 때는 부사만 될 수 있다. 그 다음에 영어가 위치어기 때문에 어떤 일이 벌어지느냐면, 특정 위치에 품사가 잘못 쓰였을 경우에는 우리는 해석을 어떻게 한다? 원래 품사대로 해석하는 것이 아니고 자리를 찾아서 해석하는 거예요. 자, 한번 보시죠. 밑에 요 하얀 박스 안에 이제 지금 이게 네이버 파고다라고 파파고라고 하는 것이 AI예요. 네이버에서 지금 시험 운영하고 있는 그 AI 번역기입니다. 얘한테 번역을 시켜본 거예요. Go is the best solution. Go is the best solution이라고 하는 말이, 이 go가 동사잖아요. 그죠? 동사인데 얘가 어떻게 해석하죠? 얘를 going처럼 해석해요. 왜 얘를 go를 to go 또는 going처럼 해석을 하느냐? 가는 것이라고 해석했잖아요. 얘가. 그죠? 파파고가 이거를 제가 이렇게 하라고 한 게 아니죠. 파파고가 알아서 한 거예요. 근데 이 go라는 거를 동사로 해석하지 않고 뭐로 해석했어요? 가는 것이라고 하는 명사로 해석했어요. 왜 그러냐? 문장 맨 처음에 나왔기 때문에 그래요. 문장 맨 처음 나왔는데 보니까 go라고 하는 동사예요. 그럴 때 얘는 무시해요. 동사라는 걸 무시하고 명사로 바꿔서 해석한다 라고 하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이게 바로 영어가 위치어라는 아주 단적인 예를 보여주는 거예요. 문장 맨 앞에 나왔기 때문에 얘를 파파고가 얘를 동사가 아니고 명사로 해석한 거예요. 그럼 다시 한번 얘기를 하면 품사가 특정 품사가 특정 위치에는 쓰이는데, 자 다시 한번, 문장의 맨 앞에는 원래 명사만 쓰일 수 있는 거예요. 그런데 잘못 써서 동사가 왔다, 형용사가 왔다, 그러면은 뭘로 해석한다? 동사나 형용사로 해석하는 것이 아니고 명사로 해석한다. 그러면 우리가 자 문장 해석을 할 때 다시 한번 꼭 기억을 하셔야 돼요. 첫째는 단 하나의 단어도 빠뜨리지 말고 해석한다. 우리가 완전히 영어에 익숙해지면 상관없어요. 그걸 우리가 의역이라고 얘기를 하죠. 이 문장을 쓴 사람이 무슨 말을 하려고 했는지를 읽어내서 그 하고 싶어 하는 말로 다시 표현하는 걸 의역이라고 해요. 그런데 지금은 의역을 하면 안 돼요. 지금은 의역을 하지 말고 있는 그대로 해석을 하셔야 돼. 어색하다 이런 거 신경 쓰지 마세요. 어색하지 않게 해석을 하려고 노력을 하다 보면 질려버리고 얼마 못 가서 심리도 못 가서 발병이 나는 일이 벌어진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처음에는 사전에 나와 있는 대로 해석하세요. 그냥. 그래서 예를 들자면 bird fly 라고 하면 원래는 새 한 마리가 난다 이렇게 얘기 안 하죠. 새가 난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원래는. 그런데 우리는 어떻게 해석한다? 한 마리의 새가 난다 이렇게 해석을 하라는 거예요. 언제까지? 내가 완전히 해석할 수 있다라고 자신이 붙을 때까지는. 단어 하나도 놓치면 안 돼요. 왜냐하면
이 단어 하나가 그 문장을 완전히 바꿀 수가 있어요. 바꿔놓을 수가 있기 때문에 완전히 내가 해석에 익숙해지기 전까지는 있는 그대로 사전에 나온 그대로 해석을 하세요. 그게 어색한 해석이라는 거 신경 쓰지 마시고. 자, 이제 계속해서 이제 우리가 이거를 문장에서 어떻게 기호를 가지고 분석을 하는지에 대한 얘기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색깔을 좀 바꿔가지고 보시겠습니다. 문장 성분, 역할 구조로 볼 때 맨 앞에 주어가 나오고 그 다음에 서술어가 나왔어요. 이거를 우리가 V1 구조라고 얘기를 할 거예요. V1 구조. 문법에서는 일형식 문장이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같은 말입니다. 얘는 품사로 보면 명사 플러스 동사 구조예요. 이해되시죠? 이거 이해를 못하면 다음 시간부터 나갈 수가 없어요. 반드시 이해하셔야 돼요. 이해 안 되면 얘기를 하세요. 자,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주어 다음에 동사가 온 구조는 품사로 보면 명사 다음에 동사가 온 구조예요. bird fly 라는 문장이 있다. 이때 bird가 명사입니다. bird가 명사고 그 다음에 fly가 서술어, 동사임인 서술어가 된다. 물론 요 어는 우리가 관사라는 말을 써요. 관사라는 말을 쓰는데 우리는 관사 이런 거 취급 안 해. 뭐만 취급한다? 벌드가 명사니까 명사를 수식하는 어는 형용사로 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예를 들어서 뭐 공무원 시험을 본다든지 뭐 또는 입사 시험을 본다든지 토익 토플을 본다든지 수능 시험을 본다든지 이럴 때는 관사라는 말을 알고 있어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학교 문법을 따로 해야 돼요. 그런데 지금 우리 이 강좌는 메인 목적이 뭐냐면 해석하고 작문이 메인 목표이기 때문에 학교 문법을 아주 깊이 들어가지 않는단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관사라든지 이런 말은 안 써요. 명사를 해석하는 수식하는 건 무조건 다 형용사로 보는 거예요. 그래서 이 어도 관사로 보는 게 아니고 형용사로 본다. 자, 그 다음에 두 번째로 주어 다음에 서술어가 나오고 주격 보어가 나왔어요. 이거는 우리가 V2 구조라고 얘기를 한다. V2 구조. 이형식 문장, 문법에서 이형식 문장이라고 하는 거예요. 이거는 명사 플러스 동사 플러스 명사가 나오든 또는 명사 플러스 동사 플러스 형용사가 나오게 됩니다. 요게 V2 구조. 여기 우리가 가장 많이 쓰는 I am a boy, 이게 I am a boy가 이 구조죠. 다시 말하면 I는 명사, am은 동사, boy가 명사, 이 구조로 주어, 서술어, 주격보어 관계예요. She is pretty 할 때, she is pretty 할 때
이 세 번째 줄에 있는 구조죠. she 명사, is 동사, pretty 형용사 구조죠. 이 SVISC 구조의 특징은 어떤 특징을 가지고 있느냐면 앞에 S와 뒤에 SC가 동격 구조를 이루어요. 이게 상동관계는 아니에요. 그러니까 필요 충분 조건이 아니에요. 그러나 앞에 주어가 항상 SC인 건 아니지만 지금 현재 이 상태에서는 동격 구조를 이루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I am a boy라고 할 때 내가 소년이지 소년이라고 다 나는 아니죠? 무슨 말인지 이해되시죠? 나는 소년이지만 소년이라고 다 나는 아니죠. 그죠? 그러니까 상동관계는 아니에요. 상동관계는 아니지만 나는 어쨌든 소년이라는 거죠. 그리고 그녀가 예쁘다 라고 할 때 그녀가 예쁜 건 맞지만 예쁘다고 다 그녀인 건 아니죠. 예, 비비안 리도 예쁘고 마릴린 먼로도 예쁜 거지 예쁘다고 다 내가 사랑하는 사람은 아니죠. 그러니까 상동관계는 아니지만 부분적인 동격관계를 가지고 있다. 그것이 어느 구조다? V2 구조다. 세 번째로 S 주어가 나오고 VT 이거는 요 VI는 자동사, VT는 타동사라고 그랬죠. 예, 동사가 나오고 그 다음에 목적어가 나오는 구조는 S나 O가 다 명사로만 구성되기 때문에 N 플러스 동사 플러스 N 이 구조예요. 그런데 여기서 그러니까 이거는 이때 목적어는 을이나 를 붙이게 됩니다. 끄트머리에. 그러니까 나는 그를 사랑한다. I love him 이라고 할 때 요 I도 명사, 힘도 명사, love만 동사 구조죠. 그런데 이 NVN 구조가 이 위에 두 번째 NVN 구조와 같죠. 지금 구조가. 물론 요건 VI고 요건 VT니까 다르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지만 VI인지 VT인지 이거를 구분하기가 너무 어려워요. 그러니까 그걸로 구분하면 안 돼. 그걸로 구분하면 안 되고 뭘로 구분해야 된다? N equal ETN이냐 이러면은 V2 구조예요. 이 삼형식의 구조는 얘가 앞에 있는 N은 주어고 뒤에 있는 N은 주어의 목적이 된다고 그랬잖아요. 대상이. 행동의 대상이 되기 때문에 얘는 동격관계가 형성될 수 없어요. 절대로. 동격관계가 형성되지 않으면 V3 구조고 동격관계가 형성되면 V2 구조다. NVN 구조일 때 명사, 동사, 명사 구조일 때 N equal N 구조면 V2 구조예요. N equal N이 형성되지 않으면 V3 구조다. 나는 개를 키운다 라고 할 때 나하고